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은 바로 한국철강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투자자들한테 정말 재미있는 숙제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곤두박질 치는데 배당은 엄청나다. 이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회사가 돈을 벌기는커녕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10%를 넘을 수도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게 혹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위험한 가치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기회일까요? 와, 이 대비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왼쪽을 보면 실적은 완전히 먹구름이 껴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재무상타는 와, 햇살 쨍쨍입니다. 적자를 내면서도 사실상 빚이 없는 이 상반된 두 얼굴. 이게 바로 한국철강이라는 기업을 파고들게 만드는 진짜 매력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한국철강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철옹선 같은 재무 상태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8.7%. 이게 뭐냐면요. 한국철강의 부채 비율입니다. 와, 18.7%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사실상 빚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숫자 1,200원. 이게 2025년에 예상되는 주당 배당금이거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재무가 워낙 튼튼하니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도 우리 이 정도는 배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인 거죠. 주주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요. 배당 수익률이 무려 10%를 훌쩍 넘어갑니다. 10%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10%짜리 배당 수익률이라니 이건 뭐 투자자들한테는 여기 보세요 하고 손짓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가가 더 떨어지기 힘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바닥, 그러니까 안전망 효과를 톡톡히 해주는 겁니다. 재무적인 것 말고도 또 다른 강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린스틸이라는 사업 모델 그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철강은 철광석을 녹여서 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고철, 그러니까 철 스크랩을 재활용해서 철군을 만들거든요. 당연히 탄소 배출이 훨씬 적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더 빡빡해지면 오히려 한국철강 같은 회사는 원가 면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미래를 내다본 사업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이야기, 긍정적인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역풍, 부정적인 면들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분석 자료에 이런 말이 나와요.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게 바로 보수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와,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이 말을 딱 기억하면서 한국철강이 안고 있는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절벽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2022년에 1,200억 원 넘게 벌던 회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적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그냥 실적이 좀 나빠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리스크 요인을 좀 뜯어보죠. 가장 큰 거, 정말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주력 시장인 건설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매출의 96% 이상이 철근에서 나오는데 이걸 사줄 곳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원자재인 고철 가격은 막 요동을 치고 옆에서는 중국이 언제 값싼 철강을 쏟아낼지 몰라서 위협적이고 한마디로 사방에 지뢰받친 상황입니다. 자, 좋은 점도 봤고 나쁜 점도 봤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한국철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길래 우리가 이걸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때 우리가 봐야 할 핵심 지표가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 즉 순자산이랑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PBR이 1보다 낮다? 그럼 지금 주가가 회사를 당장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도 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지표입니다. 자,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현재 한국철강의 PBR이 0.42배 정도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420원만 내면 이 회사의 자산 1,000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과거 가장 높았을 때랑 비교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가장 쌌을 때에 훨씬 더 가까운 그야말로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봐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투자 전략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전략은 지금 당장 사세요 같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신중한 3단계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관망입니다. 홀드. 지금 가격에서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라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주가가 더 빠져서 핵심 지지선이라고 보는 9,500원 근처까지 온다? 그때는 조정 시 매수, 즉 분할로 조금씩 담아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건 반드시 건설 경기 지표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조건부 전략인 셈이죠. 결국 한국철강 투자는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어느 힘이 더 셀까요?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이 지독한 불황의 힘일까요? 아니면 주가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10%라는 막강한 배당의 힘일까요? 이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를 예측하는 것, 바로 이게 한국철강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